자, 영화 바람의 세월과 더불어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함께 살펴볼 만한 작품들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청년님께 마이크를 넘겨보죠. 청년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도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가져왔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간 것 같아서 놀랍긴 한데 그 안에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과거만큼 많이 꺼내진 않는 것 같아요. 세월호 전체가 잊혀가는 것 같고 그 중에서도 또 잊힌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전할까 합니다. 1313일의 기다림, 세월호 마지막 내 가족이라는 책입니다. 마지막 내 가족이라는 네. 것은 어떤 뜻입니까? 일단 바로 말씀드리면 그 수습되지 못한, 그러니까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라고 하면 구조된 생존자, 네. 그리고 구조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희생자, 그리고 미수습자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바다기 때문에 그 삶의 흔적을 찾기가 힘들어서 미수습된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조금씩 그날 다시 기억을 해보면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에 세월호가 인천을 떠나서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탑승자는 일반 탑승객이 74명, 화물기사가 33명,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들 325명, 교사 14명, 인솔자 1명, 승무원 29명 이렇게 해서 총 476명 이렇게 타고 갔었거든요. 근데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에 이 전남 진도군 앞바다 맹골수도에서 급격하게 중심을 잃고 세월호가 기울어집니다. 그 이후에 172명이 구조가 되었고 10시 30분에 완전 침몰을 한 이후에는 한 명도 구조가 되지 않았던 게 세월호이고요. 그렇게 희생자가 304명입니다. 수습된 희생자는 304명 중에서 299명, 299명이고 애타게 기다렸지만 끝까지 유골을 수습하지 못했던 실종자 5명이 있어요. 이 책은 그래서 2014년 이후에 2017년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거의 만 3년, 4년 동안 그리움으로 수습을 기다려왔던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앞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시간이 지나도 2014년 4월 풍경은 여전히 기억을 하죠. 유가족도 그럴 텐데 이 미수습자에 대한 조명은 당시에도 이후에도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희생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았고 미수습자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좀 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꽤 오랜 시간 진도에 계속 계셨습니다. 팽목항과 진도에 계속 계셨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4년 거의 8월 이후부터 여름 이후부터 희생자 가족분들이 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들에 대한 조명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아마도 많은 분들의 관심은 이 압도적인 304명의 숫자에 더 많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그때 기억을 해보면 진도 팽목항을 2014년부터 해서 한 16년까지 한 4번 정도 찾았었어요. 네. 그 4번을 갔는데 네. 그때 풍경이 다 달랐던 게 기억이 납니다. 2014년 여름에 처음 네. 갔을 때는 정말 많은 언론사들의 방송 차량이라고 하나요? 방송 차량, 기자들, 그리고 관련된 봉사자들, 또 가족들 엄청 많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사람이 줄어갔어요. 제가 마지막에 갔던 게 2016년 7월인데 네. 그때는 여전히 빈 컨테이너가 있었고 그 컨테이너 안에 미수습자 가족분들만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위로가 될까 싶어서 갔는데 그 앞에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건 그 너무나 황량한 팽목항 앞에 신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유가족들 신발이 있었고 그 신발들이 너무 많이 구겨져 있고 해져 있어서 이 막상 용기가 나진 않더라고요. 거기서 문을 두드리는 게 여기서 얼마나 집을 떠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만 2년 3년 넘는 시간 여기서 보냈는지가 신발에서 많이 보여서 용기가 나지는 않았고 그만큼 그분들이 그 집을 떠나서 삶터를 떠나서 그 팽목항이라는 고단에서 얼마나 가족들을 기다렸는지를 느꼈었어요.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수습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 미수습자 유가족분들한테는 집이
더 이상 집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 가족이 아직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팽목항을 집으로 여기셔서 계속 계셨던 게 아닌가 싶고, 그 황량했던 팽목항 또 그 구겨져 있고 비어 있는 그 신발들은 계속 기억이 납니다. 여전히 잊혀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잊혀가는 사람들이 미수습자 유가족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네. 가봤어요. 네. 팽목항에 갔는데 배가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뭐 그 안에서 많은 차들이 나오는 것 같았고, 저는 2017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기자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뭐 취재 차량도 많이 없었고 깃발들만 좀 휘날렸던 모습을 맞아요. 기억하고, 그 넓은 공터에 배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약간 내 모습 같기도 하고 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유가족 안에서도 수습자와 미수습자로 구분되고 그 안에서도 또 한 번의 아픔과 또 소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5명을 기다리는 각자의 가족들이 있고 299 그리고 5 이 숫자의 차이가 너무 커서 저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막막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월호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위로를 전할 때도 소외감을 느낄 것 같고 여전히 상처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책은 그래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2014년 처음 팽목항을 찾았던 가족들과 기자들의 일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이야기를 좀 더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책이고 어머니 아버지들의 애절한 외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양 이후에 마지막까지 선체 곳곳을 수색을 했지만 그 마지막 수색 그 과정에서도 유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서 2017년 11월 20일 그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가 침몰됐던 병풍도 앞바다의 해저 흙으로 봉안함을 닫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텅 비어 있는 관안에 그 각자의 가방과 옷, 학교에서 쓰였던 물품을 넣어서 그들만의 장례식을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찾지 못했지만 보내야 되는 순간이 왔었고 그 과정에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큰 곧 결정을 했는지 그 고민이 얼마나 많았을지 이 편지가 또 있어요. 그 미수습자 유가족분들이 가족들한테 보내는 편지, 그 미안함을 담았고 그럼에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마음들이 편지에 담겨 있어서 그 그리움의 언어라는 게 쉽게 짐작이 되지 않지만 마음이 이 책으로 남아 저는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10년이 지났습니다. 잊지 않겠다고 했던 그날의 약속이 더 떠오르는 것 같네요. 네,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사회생활에서 제가 요즘 종종 듣는 말이 결혼식은 못 가더라도 상이 났을 때는 그래도 꼭 함께 가서 앉아 있어주는 게 좋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공동체라는 게 늘 슬픔을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면서 연결이 되어 왔던 것 같고 이제 세월호라는 것이 저는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쓰이지 않는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다만 이제 남아 있는 과제들 또 여전히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음 과제 사회의 변화 혹은 이 사회에 조금 더 나은 참사를 막지 않기 위한 어떤 계기로 또 이걸 고민을 해야 할까에 대한 생각도 좀 남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라는 것이 감성적인 추모로만 남아서는 안 될 것 같고 여전히 좀 살아있는 실천적인 다짐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는 또 오늘 준비를 하면서 되게 금방 흘러갔다. 그리고 생각보다 10년 동안 세월호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주는 단어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 20년까지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세월호를 통해서 또 다른 고민과 다짐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컬처클럽 2주 만에 다시 문을 열었는데 세월호 10주기를 맞아서 세월호 관련된 영화와 책을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동준 신보라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